입니다. 성난기계, 기계가 성을 냈다. 뭘까요? 자,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 여기 회귀를 얘기하고, 성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난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아서 볼게요. 자,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감이 없는 의사님 회귀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요. 상인을 보고,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내가 저랬단 말이야? 와, 진짜, 나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회복한다는 내용이고요. 기계 문명 속에서 소외되고 비인간화되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과장이에요. 기계처럼 냉정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으나, 아내의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성인을 보고 인간성을 회복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사, 양회계에게 충성스러운 업무에 충실한 간호사입니다. 정금수. 최성현,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인물. 그러니까 아내하고 돈 중에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연초공장, 담배공장 포장공인데, 상현의 아내로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모욕을 감수하는 인물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김민옥이 폐가 안 좋아서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담배 공장에 다닌다고 해서 폐병이 걸릴까? 그게 뭔 소리냐면 당시에는 지금은 기계가 담배를 포장지에 딱딱 넣잖아. 그런데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이 담배를 담배갑에 넣어요. 근데 사람이 담배를 넣는다고 해서 그거 걸리나요? 폐병이 걸리나요? 담배 피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성난기계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전반부는 죽음을 목전에도 김민옥의 인간적인 호소. 저 살려주세요. 가련한 김민옥의 수술을 응대하게 거절하는 양혁의 기계적 대응.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극적 반전은 인간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비인간적인 양혁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상현의 등장으로 인간성이 회복된다. 등장인물, 이렇게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풍자를 볼게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현실의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이에요. 고지고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그 웃음을 유발하고요. 해악의 동정적인 웃음이라면 풍자는 비판적인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주인공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종합병원 폐 전문 외과 과장실이에요. 뭐 외과가 망했다가 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면 벽 우측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요. 검은 페이트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들려 있습니다. 저측에는 진찰실,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 벽에는 2개의 유리창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 안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햇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성을 회복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암시. 자, 그래서 복선이 되겠죠, 복선. 사건으로 인한 암시는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고, 암시는 장치적인 모습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나오고. 그리고 넘어가서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앞에 의자 세트. 이게 다 무대 장치야, 지금. 그래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계의 응접과 연구를 경험한 과장실의 사실입니다. 방 자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단조하고 냉랭하고 음산한 공기. 그래서 배경을 이용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막이 오르면 양혁이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그 뒤에 간호사 정건숙과 환자 김민옥이 따라 나오죠. 양혁이의 흰 피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 받는 세련된 것, 과학자가 지니는 냉당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새. 그 다음에 첫눈에도 그녀가 중요한 점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익이가 세면 들어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따로 펴준 채로 우편 오른쪽에 서 있고요.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애보다 차라리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절실한, 그러니까 정말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지만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폐진을 알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면 거절합니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면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 그러니까 책임감, 이게 더 중심인 거예요. 수술의 위험성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어떤 학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나 이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래요. 나 이거 위험해요.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선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지, 자기중심적으로 싫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본분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위험하니까 안 할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회기가요. 선생님, 조사하는 태도로, 조롱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어. 목소리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고용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를 단지 직업인으로만 생각을 하죠. 대가 마찬가지로 다 혼자처럼 자신도 단지 직업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원하는 태도로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직업인이니까 의사가 직업이라며 뭐 수술을 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이기적인 성격이죠.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 비장하죠. 이기적인 성격이죠. 이게 희곡이다 보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대사를 다 쳐버려 그냥 이거를. 안 돼,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지 않아? 이건 진짜 초딩 같은 생각 아니에요, 이거? 이건, 당신을 공장에서 담배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흡연자의 건강, 타인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나한테 이거를, 수술을 왜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이 피장파정의 오류예요. 왜 오류가 되냐면, 이거는 아니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거대로 치자면요, 술 만드는 사람한테, 술 만드는 사람한테 당신 알코올, 뭐, 간암이든 뭐든, 이거 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장파정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글쎄요. 이 방송 이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못 알고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예. 지금 손 박사도 지금 아마 재판 중일걸요? 손 박사도 재판 중인데 거꾸로 방송하면 되냐? 내가 이래 물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출마는 하지 않았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이틀 전 조선일보에 지금 보신 것처럼 피장파정 오류는 이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거 후보로서의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앵커한테 당신도 재판받고 있지 않냐라고 공격합니다. 이게 피장파장은 여러분들도 많이 합니다. 야, 너 청소 안 했잖아. 야, 너도 그때는 청소 너도 안 했었잖아. 뭐 이런 거. 피장파정이 오류인데요. 자, 계속 볼게요.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요동된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기계라는 인옥의 말을 듣고 놀란 거죠. 인물의 심리를 표정을 통해 보여주는 보여주기 기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계처럼이라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확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기라는 사람은 거울 자아 이론이 돼요. 거울 자아 이론에 의해서
타인의 평가를 들었잖아, 기계처럼. 자신에 대한 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변명해요. 나중에는 변화해요. 일단 변명하죠.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아니지.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되게 손처럼. 시선을 회피하고요. 자신의 기계적인 태도는 직업 때문이라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를 직업으로만 하다 보면 감정이입의 여지가 되게 없다고 하는 거. 대선처럼 이제는 눈물로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은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될 이유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